한 여성이 집안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슬렘, 네가 지금까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니? 이 여성은 무엇을 보고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터키에서 살고 있는 아이쉐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 살고 있고 한국으로 유학 가 있는 딸 에슬렘의 엄마인 아이쉐입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계획했었지만 아이가 생기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부부에게 행운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외동딸인 에슬렘이 태어났어요. 워낙에 늦게 태어났던 소중한 자식은 외동딸인 에슬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에슬렘이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 소중히 여기며 키웠습니다. 해줄 수 있는 선에서 무엇이든 해주려 노력했죠. 에슬렘도 그런 저희의 사랑에 보답하듯 아주 예의 바르고 착하게 자라주었고, 심지어 공부에도 소질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좋은 성적까지 척척 받아주었어요. 에슬렘은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에슬렘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에슬렘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저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 정보들을 알아보았는데 그중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제가 배우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서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은 한국 정부가 장학생들을 초청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에슬렘의 말에 저희는 당황했죠. 한국은 형제의 나라이긴 해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에슬렘의 뜻을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저희처럼 딸이 공부를 하러 유학에 가겠다고 하고 좋은 기회도 있는데 그걸 거절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에슬렘은 당당히 한국 초청 장학생 과정에 통과했고 비행편이나 생활비 등도 지원해주는 제도였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도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에슬렘의 한국 유학이 결정되었죠. 잘된 일이긴 했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저희의 품을 떠나 먼 타국에 몇 년씩이나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에슬렘에게 축하한다며 응원해주곤 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낼 수는 없었죠. 드디어 에슬렘이 한국에 가는 날이 결정되었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들은 직접 요리해서 전부 많이 먹였어요. 에슬렘이 한국으로 가는 날 저희 부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고 좋은 일로 가는 것이지만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 잘 다녀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돌아올게요. 방학 기간에는 터키에 돌아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 에슬렘, 우리는 항상 널 응원한단다. 한국에 가서 공부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생각해서 자주 연락해 주렴. 그렇게 에슬렘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에슬렘은 잘 도착하여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기숙사까지 잘 도착했다고 전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에슬렘은 집에 연락할 때마다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칭찬을 입이 아프도록 하곤 했어요. 에슬렘, 잘 지내고 있지? 학교 생활은 어떠니? 네, 엄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어 교육 연수를 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좋은 나라이고 음식도 입맛에 잘 맞아요. 에슬렘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의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걱정도 덜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귄 것 같았죠. 성인이 될 때까지 집에서 함께 살았던 에슬렘이 집에 없자 시간이 너무도 느리게 흘러가더군요. 거북이같이 흐르던 시간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게 되었고 대학은 방학 기간이 되어 에슬렘은 터키로 돌아왔어요. 에슬렘은 변한 것 없이 돌아왔고 오히려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더군요.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에슬렘이 돌아오자 집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그리워했을 터키의 음식도 많이 해주고 집에 있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죠. 그렇게 휴식이 계속되고 있을 때 에슬렘은 저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다음 학년부터 기숙사를 나와서 한국에서 사귄 친구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친구네 부모님이 장기 해외 출장을 가게 되셔서 집에 혼자 있는데 혼자 지내기 무섭기도 하고 적적하다고 해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거절했었는데 친구가 계속 설득해서 제가 어느 정도 반값을 지불하기로 했거든요.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파트인 것 같고 생각보다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에슬렘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어서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안심되었던 부분 중 하나인 기숙사를 나와 친구와 살게 되었다니 너무도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계속되는 에슬렘의 설득과 애교에 저희는 녹아버렸고
친구에게 반값까지 지불한다고 약속했다니 허락해버리게 되었어요. 방학 기간이 끝나고 에슬렘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의 친구 집에 도착한 에슬렘은 곧장 저희에게 연락해왔는데 원래 살았던 터키의 집이나 기숙사와는 너무도 달라서 어색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 말을 잘못 이해하고 말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학교에서 제공하던 기숙사에 비해 시설이 열악하다고 이해해버렸죠. 저는 몇 일 동안 고민하고 너무도 걱정된 나머지 보내줄 택배가 있다며 상세 주소를 물어보았고 에슬렘 몰래 한국에 찾아가서 열악한 시설을 두 눈으로 확인한 뒤 다시 원래대로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젊었을 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도 해보고 고생도 해봐야 하는 거라고 저를 만류했지만 저는 외동딸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상세 주소를 받은 저는 주말에 맞춰서 곧장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형제의 나라 한국, 처음 접해보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였어요. 마음 한켠에는 한국에 대해 조금 둘러보고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 도착해서 영어로 된 길 안내와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안내 덕에 에슬렘의 주소로 쉽게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제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던 고급져 보이는 아파트가 나왔어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아파트에 있던 경비실에도 주소를 보여주며 여러 번 물어보았지만 그 주소가 맞더군요. 저는 에슬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에슬렘 주말인데 집에 있니?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실은 내가 지금 한국에 와서 너희 집 앞에 왔거든. 근데 내가 잘못 찾아온 건가 싶어서 그런데 혹시 잠시 나와줄 수 있니? 뭐? 엄마, 미리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지금 내려갈게. 잠시 뒤 에슬렘이 아파트 단지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오는 게 보였어요. 제 앞에 도착한 에슬렘은 너무도 놀란 것처럼 보였어요. 에슬렘, 네가 가르쳐준 주소 보면서 여기까지 찾아온 건데 여기가 맞니?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여기 맞아? 내가 사는 곳. 말도 없이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어? 얼른 들어가자. 친구한테는 내려오면서 말해뒀고 지금 주말이라 여행 가 있거든. 들어가자. 저는 에슬렘의 안내를 받아 아파트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치안도 좋아 보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경비실과 차량 통제 바리게이트도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저에게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물론 저희 가족도 터키에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었지만 일반적인 터키의 가정집과는 달리 이곳은 아파트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처음 보는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어요. 에슬렘, 네가 지금까지 살던 곳이 이곳이야? 듣도 보도 못한 가전제품이 많구나. 어떤 것들인지 설명 좀 해줄 수 있니? 저는 에슬렘의 안내를 받으며 집안 이곳저곳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걸려있던 TV는 벽 한쪽을 전부 가릴 것처럼 거대했고 주방에는 요리를 편하게 해준다는 큐커,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인덕션 등이 있었고 거실과 안방에는 옷을 살균해주고 주름을 펴주는 스타일러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안마의자까지 있었어요. 안마의자는 정말 시원하고 편안하더군요. 조금만 길게 앉아 있었다면 잠이 들 뻔했죠. 엄마, 여기 정말 좋지? 한국 가정집에도 스타일러나 안마의자는 없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대. 대단하지? 그러게 에슬렘, 여기 정말 좋다. 사실 미리 말 안 하고 왔던 게 네가 기숙사에서 나오고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을 때 사는 곳이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해서였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과 편의 제품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야. 엄마가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분은 여행 갔다고. 혹시 전화통화 해줄 수 있니? 엄마가 감사 인사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에슬렘은 함께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주었고 에슬렘의 통역으로 저는 친구분과 통화할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에슬렘 엄마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먼 타지에서 혼자 떨어져 사는 딸이다 보니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저희 딸에게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터키에 방문하시게 된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저 혼자 살기 무서웠었는데 에슬렘 덕분에 재미도 있고 너무 좋아요. 어머니도 오늘 밤에는 에슬렘과 함께 편히 쉬세요.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저는 에슬렘의 배웅을 받으며 터키로 돌아왔어요. 터키로 돌아와 남편에게도 에슬렘의 상황을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도 저처럼 놀라면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뒤로 한국에 살고 있는 에슬램이 자주 연락을 하기도 했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에슬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에슬램은 나중에 남편까지 데리고 한국에 여행을 오라고 하곤 합니다. 처음 갔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도 남편을 설득하고 있어요. 남편은 일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에슬램이 졸업할 때는 함께 꼭 한국에 방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편의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보았던 제품들에 살짝 욕심이 나서 터키에서 알아보았지만 터키는 전자제품이 비싸서 한국의 가정집처럼 좋은 가전제품들을 많이 구매할 수가 없더군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저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다면 구매해서 가져오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의 관광지나 문화 등을 더욱 상세히 경험해보고 싶네요. 저의 소중한 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에 감사드립니다.